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 소환을 위한 서명부 검수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투표가 성사될 경우 8월 넷째 주 수요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경남 22개 시군구 선관위별로 서명부 36만여 명에 대해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날인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남 선관위는 검수 작업에 2달이 걸리고 주민소환 투표 공표 뒤 2, 30일 안에 투표를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8월 31일 수요일을 잠정 투표일로 잡고 주민소환 투표 진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요즘 농어촌 마을에는 확성기 대신에 집집마다 무선 스피커를 통해서 공지사항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인증을 받지도 않은 불법 개조 제품들이 버젓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유진 기자입니다. 마을회관 한켠에 설치된 디지털 마을방송 시스템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마을 이장이 공지사항을 말하면 각 가정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전달됩니다. 동네 이제 마이크 해서 방송을 하더만 기기 자꾸 고장이 잘 나서 또 이래 해가 오대. 그런데 창녕군은 이 사업의 시공사를 공개 입찰하면서 이상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각 가정집 스피커의 재질과 크기를 특정 업체의 제품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어떤 시공사가 선정되더라도 이 업체의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치된 스피커는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인증도 받지 않은 불법 개조 제품으로 밝혀졌습니다. 형식은 아날로그로 승인받았지만은 기계 내부를 다시 디지털로 이렇게 회로를 바꿔가지고 벤치에서 이제 출고를 하는.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안 창녕군은 마을 주민들이 이 업체 제품을 요구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민원단에서 결정한 내용을 저희들이 이제 작업팀에서 반영을 해주기 위해서. 창녕군이 지난해 이 같은 불법 개조품을 설치하는데 사용한 예산은 1억 원. 경찰은 납품업체와 공무원을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울산 인구가 조선 산업의 위기 속에서 5개월째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탈울산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울산시는 별다른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인구 120만 명을 넘었던 울산. 하지만 그 이후로 인구가 계속 줄어 5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달 4,500명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건데 최근 5달 사이 줄어든 울산 인구만 2,500명이 넘습니다. 지난달 울산의 주민등록 인구는 전달에 비해 199명이 줄어들었는데 이 중 83%인 165명이 외국인으로 내국인보다 5배나 많이 줄었습니다.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건 조선업 등 지역 주력 산업 부진과 타 지역에 비해 부실한 정주 여건 등입니다. 지역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 여파로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생활 만족도도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1위에서 5위로 추락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울산시는 계속되는 인구 감소를 부동산 시장 과열과 신학기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하는 등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내부적으로 인구 감소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대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산업도시라는 울산의 특성을 고려해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그런 주력 산업의 고부 가치와 그걸 뒷받침하는 이제 문화 서비스 산업의 질적 발전 그런 것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산업 침체 속에 추가 인구 유출까지 우려되는 가운데 울산시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인구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60대가 되면 은퇴 이후 여가를 즐기는 여유로운 생활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일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김계혜 기자입니다. 사무실 청소 용역 관리 일을 하는 변만식 씨. 1955년에 태어나 올해 만 61세. 평균적으로 은퇴를 할 나이지만 계속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만 허락된다면 그리고 또 회사에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동남지방통계청의 부산 지역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부산 지역 60에서 64세의 87%는 변 씨처럼 스스로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금이나 퇴직금보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마련하는 비중이 훨씬 높았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68.3%로 2013년 대비 2.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또한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0명 중 4명은 자녀와 같이 살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로 자녀가 독립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자녀의 늦어지는 독립과 노부모 부양, 본인의 생활 유지 등이 60대의 은퇴 시기를 점점 늦추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은퇴는 했지만 완전한 은퇴가 아니다. 사회적인 변화 없이 이 베이비부머를 안을 수 있는 구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인구에 대한 관심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60대의 경제 활동이 늘고 있지만 노후가 준비돼 있지 않다는 응답이 여전히 40%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팍팍한 60대의 삶이 곧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계입니다. 경상남도와 자매 지역인 일본 야마구치에서 보내온 한일 교환 뉴스입니다. 일본의 전력 소매 자유화에 따른 태양광 발전소 가동 소식과 야마구치현의 특산물이 이탈리아로 수출된다는 소식을 신유진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일본 시모노세키시의 태양광 발전소가 완공돼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에는 4,100여 장의 패널이 장착돼 시간당 최대 1,100kW를 발전할 수 있습니다. 300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일본에서는 4월부터 전력 소매 자유화 제도가 도입돼 일반 기업이 생산한 전력을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야마구치현에서는 4개 기업과 단체가 30억 원을 공동 출자해 전력회사를 만들고 태양광 발전을 시작한 겁니다. 원전 사고를 겪은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이 원전을 대체해 주기를 바랍니다. やっとここまで来たんだなっていう気持ちで今いっぱいです。子どもたちの未来のことをやっぱり考えるんですね。その時に原発ではない電気を選んでいきたい。 태양광 발전소는 지역 내 전력 생산과 지역 내 소비가 우선 목표입니다. 야마구치시 제2의 전농그룹의 창고입니다. 우베시 오노 지역의 녹차와 야마구치현의 귤을 사용한 젤리, 사이다 등 3개 상품이 출하됩니다. 이 제품은 이탈리아 밀라노 번화가에 있는 일본 식품점에서 판매됩니다. 수출 포장은 이탈리아어로 표기됐고 나리타 공항을 통해 항공편으로 나간 뒤 이달 하순 무렵 밀라노에서 팔립니다. 1年間の商談を経て成果が一定出たことで大変嬉しく思っております。今回きっかけにミラノだけじゃなくてですね、いろんな国に対しても山口県の美味しいものをお届けできるようなですね、商談を広げ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ございます。 야마구치현은 이번 수출을 시작으로 귤주스와 우베시의 오노차 등을 중심으로 26종류의 지역 특산품을 이탈리아로 수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유진입니다. 밤사이 빗줄기가 시작됐습니다. 봄빛이곤 다소 요란스럽게 지나고 있는데요. 다행히 비구름은 동쪽으로 서서히 물러나고 있고요. 아침 중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부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특히 해안 지역은 초속 10m의 강풍이 불어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고요. 평소보다는 더욱 쌀쌀한 기분이 들겠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기온도 오름세를 보이겠고 지난주보다는 한층 더워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비가 지나면서 대기질은 한층 깨끗해졌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 지역입니다. 현재 창원은 12도를 가리키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서늘하게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김해 25도, 밀양과 함안 26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거창과 함양 9도 안팎을 가리키면서 한 자릿수 밑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낮 기온은 10도가량 오르면서 산청 23도, 진주와 사천 24도로 이맘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물결은 0.5에서 최고 4m까지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김해 시가 1분기 예산 조기 집행 평가에서 최우수를 차지해 특별교부세 1억 3천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거창 승강기 밸리가 중국 승강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상하이 승강기 엑스포에 참가했습니다. 고성군이 올해 역대 최고인 49억 원의 법인세를 걷어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밀양시가 농약 중독 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서 안전장비 1000여 개를 농가에 공급합니다. 창원시가 지역 내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 100개를 발굴해 육성하는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창원시는 오는 2022년까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 100곳을 지원해 중소기업청의 월드클래스 300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전략 계획과 성장 전략 등을 컨설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정된 강소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고 정기적 평가 모니터링도 실시합니다. B&K 금융그룹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조선해운 취약업종 리스크에 대해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조선과 해운업체 관련 여신 규모가 총 여신 대비 4%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적고 담보 등을 고려한 실질 위험 노출액은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B&K는 설명했습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지난 3월 기준 여신 규모는 조선업종 2조 2,180억 원, 해운업종 6,042억 원입니다. 경상남도가 오는 7월부터 영화 보육 서비스를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구분하는 수요 맞춤형 보육을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맞벌이와 다자녀, 한부모 가정은 하루 12시간 보육 서비스를 받게 되고 전업주부나 육아휴직 가정은 하루 6시간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또 한 달 15시간 분량의 긴급 바우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경남에는 3천여 개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만 2살 미만 영아는 5만 1천여 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경남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가 오늘 19일부터 나흘 동안 하동군 악양면에서 열립니다. 하동군은 야생차 축제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 차의 산업화와 세계화를 위해서 주한 외국대사 초청 팸투어와 베트남 국영방송 예능 프로그램 언니야 한국 가자 촬영 등의 행사를 올해 처음으로 기획했습니다. 또 녹차의 대중화를 위해서 하동 녹차를 싸게 살 수 있도록 전국 최대 규모의 녹차 시장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봄비가 잇따르면서 단감과 배과수원 농가에서는 병해충 방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자주 내린 비로 단감과수원에서는 둥근무늬 낙엽병이, 배과수원에서는 붉은별 무늬병 등 전염성 강한 병원균 발생이 많아지고 있다며 초기 방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농업기술원은 둥근무늬 낙엽병의 경우 병원균 표자가 퍼지는 지금이 방제 작업의 적기이며 붉은별 무늬병도 배꽃이 진 이후 비가 온 뒤 방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